학부모님 오실 거예요. 네. 한번 대표님 조금 늦는다고. 실시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내포중학교 학교 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의 진행을 맡은 내포중학교 교사 조재희라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각 학부모님 대표 그리고 학생 대표, 교사 대표분들이 나와 주셨는데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함과 학생 같은 경우 몇 학년인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학생들부터 할까요? 네, 학생들부터 하고 학부모님, 교사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는 각 대표별로 하나씩 드렸습니다. 네, 2학년 9반 이정현입니다. 3학년 6반 김승민입니다. 2학년 2반 김현진입니다. 네, 학부모님. 나올까요? 지금? 학부모 협의자 유지숙입니다. 부회장 최은희입니다. 네, 교사 대표. 그쪽 누구 하나요? 네, 아무데나 부르세요. 과학영재부장 강시대입니다. 3학년 7반 담임 유정민입니다. 1학년 부장 황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대표분들이 어려우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 나오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논의할 이야기는 학교 생활규정 개정 중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전자기기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미 설문조사를 거쳤고 개정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했지만 제대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교사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것을 개정위원회에 전달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개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최종 안건을 가결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편하게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언권을 원하실 경우 저희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사람 말할 때 끊거나 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자기기 사용에 대해서 제가 현재 생활 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내포중학교는요. 제53조 전자기기 사용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휴대폰, 스마트워치 포함 및 전자기기는 등교시 제출하고 일과 후 찾아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일과 중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반납한 후 보호자께 개별 연락하고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들로 성장위원회에 회부된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세 번째 3항에 필요시에는 선생님의 허락하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 4항에는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에만 사용한다. 5번 5항은 교내 정보통신 기자들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 등교시 제출하고 일과 후 찾아간다. 이 내용입니다. 학교 회장, 전교 회장으로 학생 회장으로 나온 친구가 안건으로 낸 것이 전자기기를 완전히 자율화하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완전히 자율화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자율화할지 아니면 현행을 유지할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요. 학생들의 의견은 현행을 유지하자라는 게 12.2%가 나왔습니다. 응답자 총 778명 중 95명이 자율화를 반대했고요. 부분 자율화를 하자. 부분 자율화라 하면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 등 특정 시간에만 이를 자율화하자라고 하고 기존에 논의되었던 것은 점심시간에만 자율화하자라는 걸 부분 자율화로 오늘 토론에서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응답한 학생은 405명으로 52.1%가 부분 자율화에 찬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완전 자율화하자. 항상 학생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물론 수업 시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지만요.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거에 찬성한 친구가 34.4%, 총 268명이 응답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을 완전히 개별하지 못하지만 학생 3명이 2명이 자율화 찬성 그리고 1명이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들의 입장을 듣고 그에 대한 교사 또는 학부모님의 반론 또는 생각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학생 대표 완전 자율화를 해야 되는 이유 또는 부분 자율화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 전에 누군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3학년 6반 김성재입니다. 네, 저는 전자기기 자율화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 전자기기 완전 그리고 부분 자율화 시행을 주장하려 이 대표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전자기기를 제출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전자기기 자율화를 시행함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부분에서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 조약에서 명시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와 같이 나와 있는 점과 또한 내포중학교 학교생활 규정 제4조 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의 1항에서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 조약에 명시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2항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교 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와 같이 나와 있는 점을 이따 또 한 번 더 언급해 드릴 거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저희 학교와 비슷한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져왔습니다. 두 사례 모두 학교에서 전자기기 소지 사용을 전면적으로 또 학교 등교시부터 학교시까지 제한하는 행위에 관하여 진정을 올린 내용입니다. 이 두 진정에 대한 주문으로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생활 규정 및 학생 생활 규정을 조정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두 개가 준비되었습니다. 전자기기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조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모두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판단 근거로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만약 전자기기 제한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서만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과잉 공정 원칙의 반할 소지가 크기에 결론적으로는 이 또한 기본적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항과 내포중학교 학교생활규정 4조 1, 2항에서 헌법과 국제인권 조약에 명시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기에 헌법 그리고 국제인권 조약인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전자기기를 자율화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재 학생이 잘 얘기해 줬는데요. 너무 거창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자면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초중등 교육법 그리고 헌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학교생활규정 역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례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전자기기를 완전히 자율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학생의 행복추구권, 통신의 불가침성, 통신의 자유, 사생활 이런 것들을 간섭받지 아니할 자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을 자율화해야 된다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본권의 본질을 완전히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37조 항도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에 대해서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곧 전자기기를 자율화해야 된다는 게 성재 학생의 이야기 같아요. 맞죠?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 대표 또는 교사 대표분께서 반론을 하시거나 아니면 각자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교사 대표 측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찾아보다 보니까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 뒤에 학생들이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수업 시간 중 제한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학교에서 내에서 광고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자율화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광고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 지금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듯이 이 과정에서 아이들 전체 이야기도 들어보고 교사 이야기도 들어봐서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율화를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아이들의 그런 인권도 침해하는 경우 최소로 하면서 또한 지금 현재 반대하는 그 입장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권고를 하고 그거를 점차 자율화 쪽으로 나갈 수는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무조건 자율화를 무조건 외치는 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 교육 공동체 안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학생들의 통신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조금 새롭게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황 선생님이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이제 그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도를 정도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육 공동체 내에서 학교 내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냐. 이 공통의 자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학부모 대표님들께서 혹시 이에 대해서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의견을 반박하시거나 어떤 의견이든 아니면 학부모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저희는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주변의 학교를 봐도 우선은 다 등교 시에 제출을 하고 하고 시에 다 가정화 조건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덕산중학교라든가 홍성중, 홍주중, 여중 이런 데까지가 다 전부 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중 같은 경우에서도 아마 이게 전자기기 요 문제를 한번 이렇게 토론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가장 반대하는 입장은 이게 만약에 점심시간에만 우선 만약에 학생들한테 자율적으로 이거를 한다고 해도 과연 아이들이 점심 같은 경우도 안 먹고 지금 게임하는 아이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 시간에 만약에 55분에 수업이 시작을 한다, 50분까지 제출을 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과연 50분까지 정확하게 낼 수 있을지. 지금 집에서도 아니면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너네 이제 핸드폰 그만하자, 게임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하는 소리가 5분만 더요, 3분만 더요, 1분만 더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학교에서도 과연 그게 아이들이 정확하게 규제를 할 수 있을지. 우선은 저희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학부모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인 입장은 반대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변 학교를 봐도 등교시에 제출하고 지금 현행처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점심시간에 만약에 부분 자율화를 해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도 과연 아이들이 잘 지켜질 수 있겠냐라는 의문을 남겨주셨어요. 점심도 안 먹고 게임하는 아이들이 많아질 것 또는 주어진 시간 안에 제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아이들이 계속 조금만 더 해달라고 하는 일들을 예시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규제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걱정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학생 측에서 발언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선생님 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통신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정확히 하자면은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금지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금지할 때 그것이 정당한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헌법을 제정한 곳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번 목적의 정당성, 2번 방법의 적절성, 3번 피해의 최소성, 4번 법익의 균형성입니다. 그 중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3번 피해의 최소성인데요. 피해 최소성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통신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화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소화는 가장 적게 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소화한다는 것은 그것을 현재 상태에서 가장 적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적게 만드는 방법 중에서 스마트폰을 자유화하지 않고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죠. 근데 최소화한다는 것, 가장 적게 한다는 건데 자유화하지 않고 이것을 가장 적게 통신의 자유를 아이들이 누릴 수 있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핸드폰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자기 주머니에만 핸드폰이 없을 뿐이지 수업 시간은 당연히 사용을 안 하는 거고요. 그거는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없는 거는 이거는 모두 다 합의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가가지고 자기 주머니만 없을 뿐이지 담임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저 쓰겠어요 하면은 이걸 되게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거를 저는 사실 제가 학생 입장이 아니어서 잘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입장을 조금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서 진짜 발생하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무엇인지. 그렇다고 해서 담임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 정당한 이유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전화를 해야 되는지 뭐를 봐야 된다든지 이랬을 때 담임 선생님들이 안 돼, 사용할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은 제 경험상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다만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없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언제든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원하면 선생님한테 와서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혹시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보충. 네. 추가 질문할게요. 네. 지금 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피해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자유화하는 주 목적도 궁금해요. 이 핸드폰을 진짜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을 하기 위함인지도 설명해 주세요. 네, 핸드폰을 못해서 받는 피해와 왜 자유화를 하려는지 그 목적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우선은 황하다 선생님 말씀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현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 제가 한 사례로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내포중학교에서 체육 활동 중에 너무 과한 운동을 한 나머지 무리하여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을 때는 근처에 담당 교사 선생님께서 교사가 있었기에 대처가 빨리 가능했었지만, 만일 그 근처에 담당 교사가 없었다면, 거기에 학생만 있었다면, 그럼 그 상황에서 핸드폰이 없을 때 우리는 직접 교무실로 달려가서 선생님한테 핸드폰을 구해오거나 또는 그 주변 선생님을 모셔와야 하는데, 만일 그 주변에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 왜 이 자율화를 하려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자율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율화를 하지 않고 막는다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율화를 규제했던 것인데요. 이미 예전부터 인권위에서는 이것이 인권 침해다라고 발언한 바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학교가 교육 현장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해 한 말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서면서 그것은 틀린 말이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인재상은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갖추고 그 다음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라고 말할 바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융합형 과학기술 인재를 위한 미래학교 특성 검색이라는 논문에서 밝혀졌고요. 이 말에서 정보 처리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 처리 능력이라는 것은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내게 필요한 것만 잘 골라서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인데요. 이것은 스마트폰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인터넷 속에서 정보가 많은 것을 자기 것으로 끌어올 때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대해서 정보 처리 능력을 기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막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사례를 이야기해줬죠. 체육 활동 중에 만약에 담당 교수가 없이 아이들만 있었을 경우 과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겠느냐 라는 예시를 들어주었고요. 또 자율화의 목적에 대해서 안 할 이유가 없다. 인권 침해이고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서면서 그
그에 맞는 인재상, 융합성, 뭐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사람 이에 필요한 게 핸드폰이다라는 논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께 먼저 기회 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는 현행 유지를 원하는데 학생들이 이 현행 유지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수업 시간에 필요한 정보나 이런 거는 찾아볼 수 있게 선생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행 유지를 원하는 거는 수업 시간에 이게 완전 자율화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보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모습을 본 다른 친구도 핸드폰을 하고 싶어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지고요. 부모로서 내 아이가 수업에 집중을 못한다면 부모는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현행 유지가 학생들에게 뭐가 불편한 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완전 자율화를 원하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현행 유지에 대해서 불편한 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율화를 하게 되면 수업의 집중도가 분명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걸 해결하고 싶고 현행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학생들 이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사건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지. 네, 하겠습니다. 현행 유지의 불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학교에 와서 만약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는 이 일을 위해서 이런 많은 종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많은 종이 자료를 챙겨왔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는 스마트폰에도 많이 담아오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가능하시군요. 이게 이러한 가능한 이유는 평소에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음이 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건 저희 반의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반에서 오늘 기술 수행평가가 있었습니다. 기술 수행평가 중에 여러한 건축 구조물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행평가가 있었는데요. 그 수행평가 중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도 좋다. 교과서에는 없는 자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수업방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학생회에서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학생회에서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캠페인 등의 활동으로 학교 내의 분위기를 형성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업 방해에 대한 부분은 교내 분위기 조성을 통해 이것을 위반하는 학생을 속된 말로 눈치를 주고, 그리고 또 위반하고 또 눈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를 취함을 정확하게 알려서 그 조치를 취한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위반함에 따라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모두 말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평소 스마트폰을 소지 않아서 불편한 점은 종이를 활용하는 것들, 그래서 정보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불편한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수업 시간에 역시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 스마트폰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들을 예시도 들어주었습니다. 또 수업 방해에 대해서는 학생회에서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한다든지 학교 내에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교내 분위기를 조성해서 위반하는 학생들의 눈치 주거나 조치를 취하고 정확하게 알려서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교사 측이나 학부모님 뭐 이어서 질문하고 싶거나 답변하고 말씀하고 싶거나 얘기해 주세요. 지금 종이를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근데 학생은 책상에 핸드폰도 있는데 종이를 많이 준비했네요. 지금은 핸드폰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 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핸드폰, 지금 역사 시간도 그렇고 필요한 시간은 모두 핸드폰을 거의 100%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아까 얘기했던 과학과 참 어울리는 단어 창의융합적 사고, 과학적 사고에 정보 처리 능력을 위해서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는 아마 다 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교정에 와주십사 말씀을 하시길래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상적인 면이 있고 현실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상적으로 제일 좋은 게 정말 전면 자율화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방해 없이 잘 끄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정말 필요할 때 쓰고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그걸 현실적으로 가져와 보자고요. 지금 현행유지 아침에 내는 거예요. 근데 공익에 내는 친구들 많죠? 몰래 가지고 있다가 뺏기는 친구 하루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죠? 이성과 현실이 참 달라요. 그래서 교사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생각만 그런가 싶어서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친구들 입장은 어떤지. 근데 그 아이들도 전면 자유라는 자기들도 조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부분 자유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러면 친구야 점심시간에 쓰고 걷는 것을 네가 한다면 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니? 했더니 제가 걷는 거는 좀 못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게임을 다 한 다음에 다시 자기가 다 굳어서 다시 교무실에 갔다 올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친구도 저는 그 당번을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현실과 이상이 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또 알아줬으면 좋겠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침에 등교할 때 교실을 쭉 들어보면 아이들이 대화가 없어요. 사실 아시잖아요. 게임 아니라 서로 안 쳐다보는 거.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아침에 오자마자 다 핸드폰하고 8시 반 되면 걷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부분자유화에서 점심시간에도 핸드폰을 갖고 있다면 아까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식 문제는 1번이고 2번으로는 아마 핸드폰 게임 아니라 더 운동장에 가서 뛰는 아이들도 줄어들 것이고 아이들끼리의 교류, 수다 이런 거 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전 학교에서 더 많이 뛰어놀고 더 많이 대화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게임을 막 가지고 와서 그 30분, 40분 그 아까운 시간을 게임에만 몰두했으면 몰두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저는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참 공감을 가는 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제 식사 시간 이외에 있는 대화가 없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밥을 먹고 나서 핸드폰 하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대화가 줄어든다는 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거를 핸드폰을 자유를 한다면 아이들 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이 점점 없어질 거고 그게 참 현실적으로 좀 안타까운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인권 조례 11조의 정보 접근권에서 보면 3항에 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 및 학습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학칙으로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까 학생 중에 뭐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정보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온라인 학습을 하고 아니면 뭐 음악 감상, 취미 활동 이런 걸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스마트폰의 소지와 사용 범위의 제한은 교육 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목적에 한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할 때 핸드폰을 달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주시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거를 무조건 단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는 있어요. 최소한 범위지만 사생활이나 소유권을 존중을 해주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사용 범위를 조금 교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절제를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 기억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충동 조절, 집중력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된다고 지금 나와져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TV를 바보 상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바보 상자를 왜 여기 손에다 놓고서 왜 이거를 같이 해야 되는지 요거를
절제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기억 능력하고 충동 조절,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서 정도 학교에서는 아마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학생 측도 반대 의견이 있거든요. 학생 측 반대하는 학생 측 의견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학부모님의 입장과 같은 의견이고요. 그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대학생 795명을 대상으로 폰이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실험한 결과 폰을 가까이 둘수록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 실험에서 실험자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저하됐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중1도 2학기 때 시험을 보게 되는데 스마트폰이 자율화가 된다면 또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그런 걸 모르고 자신이 그냥 공부를 못하는 건 줄 알고 포기하는 학생들도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반대 측 입장까지 싹 들어봤는데요. 학생 측, 찬성 측 입장 한번 더 들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혹시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사 대표님들과 학부모 대표님들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활동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부모 대표님. 교육이 저희가 단지 수학을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이게 교육 활동의 끝입니까?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제가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육 활동의 끝은 그게 아닙니다. 학교의 교육 목적은 건전한 시민 양성이 목적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국영수사가 단지 그런 과목에만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에 나갔을 때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현재로 와서 저희가 만일 성인이 되었을 때 스마트폰과 같이 하는 시간이 더 많지, 오히려 스마트폰을 적게 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성인이 되었을 때 스마트폰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 학생이 통제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학생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아예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아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핸드폰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선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학교가 끝났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정보를 조사할 수 있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종이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거지, 저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해서 정보 조사를 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몇몇 학생에게 물어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스마트폰을 걷는 일을 한다면 할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라고 말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몇몇 학생이 정말 몇 명의 학생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만일 그것이 비단 한두 명 또는 두세 명의 얘기라면 그것은 우리 학교 전체를 두세 명으로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통의 부재를 양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히려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게임에 있었던 이야기 또는 게임에 있었던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노래를 틀고 춤을 추면서 친해지는 경우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저는 학생이 말한 아까 학생만 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전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는 교육 현장에 교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학생 본인이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실 교사가 가서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항상 교사는 그 수업 시간에는 임장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수한 사건이 발생한 걸로 이거를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너무 일반화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지금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교사가 허락하에만 사용하지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업 중에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
소위 말하는 그 자율화를 해야 된다는 그 시간이 쉬는 시간 10분 하고 따지고 점심시간 1시간 정도 따지면 70분입니다. 근데 그 70분 동안 아이들이 뭐를 할까? 정말로 많은 정보가 있겠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근데 사실 그 많은 잡다한 그 정보를 다 한다고 해서 그게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되는 건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24시간 핸드폰을 손에 가지고 있는데 그 총 합쳐서 1시간 70분이죠. 그렇게 따지면 한 1기서부터 그렇게 따지면 약 70분 정도의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정보 처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건전한 시민 유선인 교기로 하는데 이거는 통제 능력이 그것도 필요해요. 만약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 또한 하나의 통제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만약에 그게 정말 필요하면 이거는 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무조건 개인에게 줘서 수많은 정보를 섭취한다고 해서 그 정보 처리 능력과 활용 능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 보통 사용하는 게 하루에 24시간 중에 제가 볼 때는 학교에 있는 시간 빼고 집에 있을 때 집에 저녁에 한 7시 이 정도 간다고 했을 때 아니면 학교에서 딱 간다고 했을 때 4시 20분에부터 무한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 시간에 플러스 1시간을 더 사용한다고 해서 엄청난 정보 처리 능력에 도움을 준다? 저는 그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위반 시 조치로서 이 친구가 뭐 눈치를 주고 근데 눈치를 안 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뭐 앞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 또한 하나의 학교폭력과 또 다른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그리고 그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마련되지가 않은 채 그거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없는 채 이게 자율화를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강신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상하고 현실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이상을 앞에 두고서 현실에서 적합하게 변형도 가능하고 그 현실에 적응하기, 현실에 맞게 좀 더 우리가 찾아가는 길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아까 뭐 기술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그거를 그 수업 시간에 사용하라는 거 필요했다면 아마 그 선생님이 주셨을 거예요. 그걸.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이후에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찾아보든가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필요한데 안 주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학생이 말한 것도 좀 뭐라 해야 되나 일반화와 특수한 상황을 조금 더 과잉 해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자율화를 추진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에 대한 조치 면에서 이렇게 뭐 눈치를 주고 이런 걸로 해서 애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눈치를 받겠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 들고요. 그렇다고 압수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잘. 그것도 우리 규칙에 보면 압수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막 그렇다고 뭐 예전처럼 막 압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실적인 면에서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뭐 이상은 정말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이어서 네, 한번만. 완전 자율화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수업 시간에는 이 핸드폰을 끄는지 아니면 핸드폰을 켜놓고 있는지 학생들이 원하는 건 어떤 건지 그리고 아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찬성하시는 학생이 얘기를 했는데 찬성하시는 학생은 하루 중에 내가 하루 중에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다 봤을 때 내가 유용한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핸드폰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됐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저희 다른 아이를 봤을 때 정말 쌀데기 없는 진짜 저는 저희 아이한테 학교 갈 때 핸드폰을 두고 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안 돼. 학교 수업 시간에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어. 그리고 아이들끼리 선생님하고 단톡방 운영이 되기 때문에 꼭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나마 저는 이제 안심을 하는 게
가서 내고 끝나고 찾아온다는 그거에 안심이 돼서 아이한테 핸드폰을 주는데 진짜 이 완전 제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 제어를 했을 때 그 찬성하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끄는지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은 얼마나 내가 하루 동안에 유용한 정보를 얻고 있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네,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업 시간에 폰을 끄는지 키는지, 하루에 또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얻고 있는지. 저는 일단 끄는지 키는지에 대한 거는 따로 말씀 안 드릴 것 같고요. 끄는지 키는지가 아니라 알림을 끄는지 키는지에 대한 걸로 저는 한번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알람은 당연히 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예를 들어 SNS 알람이 울린다면 정말 수학 방해가 될 테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알람은 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보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양하다고 정보 처리 능력이 올라가는가에 대한 질문과 쓸데없는 정보만을 습득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해 드릴게요. 창의성에 대한 논문 중에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 창의성은 가장 반대의 것과 가장 반대의 것이 만나서 가장 독창적인 것이 생겨난다고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 냉장고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을 때 저희는 그걸로 창의적인 농담을 하나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요. 이런 쓸데없는 정보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 쓸데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참고하는 것에 대해 선생님이 당연히 주시긴 주십니다. 그러나 끝나고 또는 더 알아보고 싶거나 그런 와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만일 끝나고 제가 제과제빵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른 빵은 어떻게 만들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생각이 났을 때 하지 않으면 까먹는다면요? 그러면 그 학생이 그 학생이 학습을 할 기회를 잃어버린 게 아닐까요? 그러면 그때 담임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선생님 10분 더 쉬는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담임선생님이 모두 이렇게 거절을 하시는 경우는 전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사실 찾은다고 정당하게 얘기했을 때 선생님들이 그래 한번 찾아봐 라고 하고서 주시지 안 돼 그거는 지금 찾을 수 없어 라고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쉬는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는 정보 찾는 과정 중에서 그 쉬는 시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정보들도 존재하겠지만 그 쉬는 시간 내로 끝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다음 쉬는 시간에도 활용하고 다음 시간에도 활용해야 하는데 만일 그것이 이거를 선생님께서 허용을 해주신다 한들 이게 잘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분이 너무 부족해서 그걸 다음 쉬는 시간 계속 찾아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지금 학생 말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 거면 잠깐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그 내용을 적어놨다가 학교 4시 이후에 찾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꼭 쉬는 시간만 찾아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4시 이후에 집에 가서 그 새벽까지도 참 많이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컴퓨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통제 능력을 기른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그 시간 안에 못 찾는다면 그걸 넣었다가 4시 이후에 정말 찾든지 그것도 하나의 제가 볼 때는 통제 능력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저희한테는 수업 시간에 당연히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수업이 연관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이후에 쉬는 시간에 또 가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짧은 뭐라 해야 되나 너무 멀리 있고 또 단순을 찾을 수가 없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상황 안에서도 충분히 유연성 있게 유도리 있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 핸드폰 자율화를 위한 크나큰 뭔가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하겠습니다. 교사 대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생 대표들에게 궁금한 점이 본인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학생을 대표해서 생각하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본인이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생활 규정을 잘 지키고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학생들이라면 좀 공감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한 반만 해도 30명을 지도를 하고 우리 학교 전체 같은 경우에 900명을 지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다른 것들을 잘
잘 지켜가면서 제가 제빵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겨 10분이 아깝다고 느끼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학교에서 지금 반별로 1반부터 10반까지 순서대로 급식을 먹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학교 등교 시간은 8시 30분까지 등교하는 것이 원칙이고, 점심시간에 사유가 있어서 외출을 해야 될 경우에는 외출증을 끊고 나갔다 오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규칙과 생활 규정들이 있는데 교내 성장위원회도 있고요.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규정에서 어긋나는 사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학생들이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휴대폰 사용을 휴대폰 자율화가 되어도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랑 성장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외출이나 지각이나 실내와 실외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생활 문제들이 왜 지켜지지 않을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학생들이 급식 질서라든지 교내 생활 규정이라든지 여러 규칙들을 정말 잘 지켜서 교사가 한두 번 지도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이 모든 활동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자율화시켜도 자신이 정말 궁금한 것들을 찾고 정보 처리 능력을 기르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교사와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다른 여러 측면들을 봤을 때 휴대폰을 자율화하게 됐을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너무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의견 치열하게 잘 들어봤는데요. 혹시 그 유튜브를 보고 있는 친구 중에 질문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방청하는 친구 중에서도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하실 건가요? 생각하시고 나중에 질문하고 싶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재현 학생이 표현했던 것 중에 과도한 체육 활동으로 인해 학생이 쓰러졌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도한 체육 활동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저기하고 가볍게 활동하는 중에 이제 학생이 쓰러진 것이었다고 정정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나는 꼭 발언해야겠다. 네. 아까 학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람을 끄는 것과 끄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알람을 끈다 하더라도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핸드폰이 있는데, 이 유혹을 솔직히 어른이 저도 청소 지금 시간에 촉박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바로 옆에 있으면 그 핸드폰 잡고 앉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아이들이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핸드폰이 있는데 이 유혹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뿌리칠 수 있을지, 그리고 한 번쯤은 그 유혹을 못 참고 핸드폰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번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전체 학생의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을 참는 것에 대해서 제가 통제 능력을 말씀드렸었던 것이고요. 좋습니다. 양측에서 혹시 또 이제 시간 관계상 더 이상 계속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뜨거워지고 있지만은 이 말 안 하면은 집 가서 이불킥 할 것 같다 싶으시면은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네. 지나긴 했는데 그 학교에 오는 이유가 친구들을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을 사귀려고 오는 이유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근데 조재희 선생님도 학교에 오는 이유가 친구들과 놀려고 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저는 스마트폰 자율하게 하게 되면 친구들과 지내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게 한다는 학교의 이유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언스온이라는 연구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서울 1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을수록 사회성이 떨어진다. 즉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사회성 발달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친구를 사귀러 오는 것이 아닌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은 노는 것이
오로지 대화하고 뛰어놀고 이런 것만 노는 게 아니라 현재는 친구들끼리 같이 게임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도 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이런 거가 들어왔는데요. 늘 학교 규칙을 잘 지키는 학생들만 생각하며 완전 자율화가 맞지만 지금도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수업 진행에 문제가 되고 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학생들도 찬성하는 의견과 또는 반대하는 의견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지 못했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우리 모두의 의견을 대변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의 다른 생각을 조금 더 알아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방법, 우리 학교의 가장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갖고 마지막 발언을 우리 각 대표별로 한 분씩 간단하게 1분 내외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들부터 했었죠. 학부모님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먼저 할까요? 네, 선생님 먼저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상이 당연히 이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까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정 및 이런 게 보완이 가능한 다음에 저희는 조금 그런 부분 휴대폰 자유라든 휴대폰 부분 자유라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이 확실하게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학생들과 논의를 하고 또 학생들 전체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겠지만 당연히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책임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적인 면하고 현실적인 면이 참 괴리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학교도 핸드폰을 무조건 뺏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간에 지금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얘기를 들어보고 점심시간에도 주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조금씩 학교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전혀 옛날처럼 안 돼, 이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조율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사들 입장에서도. 정보 처리 능력 같은 것도 수업 시간에 필요하면 많은 교사들이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학교가 맡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학부모님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권리에는 꼭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학생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권리를 내세우기 전에 내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그런 생각해 볼 것도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학생 대표 해주세요. 전자기기 자율화 수업방해에 대한 더 나은 방법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생들만 비단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닌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학부모 대표님들과 함께 고민하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고 더 좋은 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불편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양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청회 자리가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고 학생들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더욱더 길러지고 그리고 어른과 학생 또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학생 또는 학부모와 교사끼리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귀한 자리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추가적으로 안내할 것은 이것으로 무언가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이 의견들을 개정위원회에 전달을 할 거고요. 그 개정위원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하고요. 그 안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설문을 돌려서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시 추후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해주신 우리 각 대표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수로 끝낼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